그래서 아까 우리가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은 무차별지, 무분별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알미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갑자기 동시에 전체가 있는 것처럼 존재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의식 상태가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조건 상태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분별지에서 아주 그 지혜가 막 빛처럼 빛나고 있는 어떠한 것을 지칭해서 앞서 말하는 진여라든가 진화라든가 해서 그걸 찾으면 그것은 그 상태에서는 그것이 진화나 진여처럼 보이지만은 그 상태를 해석하는 틀로서는 맞지만 삶의 전체 과정 또는 우리 삶과 함께 연결되는 모든 삶을 해석하는 틀로서는 옳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태를 해석하는 해석 틀로서만 유효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삶들을 함께 어울리는 그런 것으로서 유효했을 때 지혜가 크다고 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체지라고 합니다. 모든 삶들을 함께 이해하고 알아내는 지혜. 특정한 상태의 삶을 이해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시 재구성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상태의 삶들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하나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선정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선정이 아닌 상태하고 상대해서 특정한 상태의 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뛰어난, 보통 우리가 이름 붙여서 뛰어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무명의 역할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행위라고 하는 말이 의식인데 의식뿐 아니라 이제 이것이 사업과 전에 한번 할 때 사이업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업을 짓는 모든 심리적, 어떤 사건이 있는 것 중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만 뭐가 됩니까? 그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들어버리면은 실제 우리는 업을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잠이 업이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우리 생명의 보편 질서에 필요한 잠을 자고 있는 잠들. 특히 여러분들이 자선 수행할 때 졸기 시작하는 것은 끊임없이 업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 업이에요. 잠이 번뇌의 다른 이름이에요. 번뇌 중에서도 얼마나 크면은 번뇌 이름을 수면이라고 했죠. 수면. 그래서 우리가 탐심, 진심 이것은 번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잠은 번뇌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혼침과 도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면이 번뇌인데 모든 수면이 번뇌가 아니기 때문에 수면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해요. 자기 특징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하루에 한 4시간에서 말면 한 6시간 정도 자는 것은 물론 또 신체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좀 더 잘 수도 있고 덜 잘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 있어서 잠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생생하게 깨어내주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건 좋은 쪽이에요. 선심소 쪽에 작용하고 앉아서 이제 그렇게 저녁에 충분히 잤는데 앉아서 졸기 시작하면 이건 전부 다 악심소 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단순히 앉아서 고용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번뇌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뇌가 아니고 잠이죠. 수면,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선심소를 도우는 쪽으로도 작용하고 악심소를 도우는 쪽으로 작용하는데 앉아서 졸면은 거의 대부분 다 악심소를 증장시키는 거예요. 선하고 난다. 그래서 정말 안 졸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체 모든 아까 말한 잠을 빼놓고 일체상에서 우리가 이 생각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이제 축적돼서 하나의 기체를 형성하면은 그게 뭐냐면 식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식된 총량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식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런데 이 식 속에는 주객을 나누는 그런 특징이 있어 가지고 이제 앞서 말할 때 유형상 지식론에서 경험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처음 경험이지만 두 번째 경험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대비쳐 보는 거예요. 이 식 속에는 과거에 경험했던 인식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비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과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일 아침 새로운 게 아니고 매일 아침 과거의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식 내용이 이제 새롭게 차이를 통해서 이 차이의 장 전체를 보지 못하고 차이를 통해서 인식된 결과만을 무비판적으로, 무반성적으로 보다 보면은 그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알은 자기 마음이, 이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알을 자기 마음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일체를 마음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반대로 생각하거나 이건 다 이제 허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법규형 같은 것은 마음이 주인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때 이 마음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기적 장을 형성시키는 생명 활동일 때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마음이 아니고 이미 인식된 결과를 반성 없이 전에 경험했던 그것이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것들은 다 변화가 없는데 그것이다라고 아는 것은 안 변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 형성되느냐면 상이거나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익혀놓으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건 3세 양중인과로 여기서 설명해놨는데 12년에 대한 설명도 한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설명에서 자기 취향하고 잘 맞는 쪽으로 취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부분은 3세 양중인과라고 하는 인과론을 취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명행위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과거라 하면은 신명생 육입 촉수까지를 뭐라고 하면 현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명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우리를 잉태하는 순간이 명색이에요. 이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3세 양중인과를 취한다 하면은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색수상 행식인데 이 색수상 행식인데 이 색수상 행식은 어떤 색수상 행식이냐면은 이건 실제로 부모한테 잉태되는 순간에는 순수히 뭔 말이냐면 전부 다 색이에요. 색.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발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람이 돼가는 것이 일상의 생물학적 이야기인데 우리 세포에는 크게 두 가지 세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체세포가 있고 하나는 생식세포가 있어요. 체세포는 46개의 염색체를 23쌍씩 그렇게 갖고 있는데 생식세포가 될 때 이 체세포는 묘하게도 세포는 이렇게 어떤 그 염색체가 같은 모양이 이렇게 두 개씩 돼 있어요. 물론 XY라고 해서 성염색체는 이제 남성과 여성 차이 있을 때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그러는데 체세포는 이와 같이 같은 모양을 한 염색체를 23쌍, 즉 46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생식세포로 변할 때는 이 가운데 하나씩만 떨어져 나와요.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23개만 있고 또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23개,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나온 23개가 합쳐가지고 새로운 체세포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 이것이 가장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생명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양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일체 모든 변화에 잘 수승해 갈 수 있는 정보를 후손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세포들이 그대로 물려주는 게 아니고 반반씩 물려줘서 새롭게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6개씩 만나가지고 남성, 여성이 되는데 이 남성, 여성이 될 때까지는 이제 뭐 상당히 뭡니까? 수정란이 됐을 때 이제 상당히 결정되지만 완벽한 이 남성, 여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기까지는 남성, 여성이 다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라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은 남성 징후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고, 만일에 테스트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성 징후는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남성으로 확실히 구별돼요. 그런데 중국에 보면은 그 소수 민족 중에서 아주 어제 살고 있는 이런 민족이 있는데, 한 달 전인가 됐을 때 그 뉴스에 나왔는데, 그 민족은 후손을 전부 다 모든 가족이 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예요. 집집마다 다 그 가족은.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자기들이 비전에 내려오는 그 약을 마셔요. 이 약을 마셔가지고 자기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약을 마셔가지고 남성, 여성을 결정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내가 딸이라 하면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먹어가지고 남성이 나오게 만들고, 첫 번째가 남성이라 하면은 또 그 어느 시기에, 임신한 어느 시기에서 그 약을 먹으면 여성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아직 발견되지는, 그것이 실제로 그쪽 민족의 후손을 결정하는 약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민족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게, 수정란태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남성, 여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전 같은 보면은 양성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인도에서도 지금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호르몬 중에서 어떤 호르몬이 완벽하니 제어되거나 해가지고 남성, 여성이 결정돼야 되는데, 아마 태어날 때까지 그런 그 작용이 좀 문제가 되면은, 태어나면서 이제 두 개의 성징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활동은 여성은 활동을 해요. 특히 이분들이 우리 같으면 이제 무당의 어떤 그런 그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 삶은 여성으로 살더라고요. 모양을 보면 뭐 남성처럼 되어 있는 형성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양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새롭게 자기의 동일한 것으로 물려주면은, 아까 말한 다양한 차이 속에서 생명 활동을 하는데 부적합하니까 매 순간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것이 생명체 활동 중에서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아느냐면은 예를 들면 세포들이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세포에 정장되는 DN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서 물려받은 정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할 때 DNA가 더 먼저 있었냐 하지 않고, 뭐 생명체일 때 RNA가 더 먼저 있었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저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형성돼서 이 DNA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모로부터 전해진 이제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두 쌍이 있는데, 이 두 쌍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맞물려 있는 특징에 따라 가지고 무슨 것이 결정돼 가는데,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데, 바꿔 말하면 부모로부터, 이거 두 쌍이 똑같은 정보 아닙니까요? 두 쌍이 같은 정보인데, 부모로부터 받은 정보가 오고, 또 다른 것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정보가 왔는데, 이 하나하나 염색체가 다 이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DNA가 형성되는데, 이것 자체까지는 물질이에요, 물질. 왜냐하면은 DNA가 정보긴 한데, 이것 자체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세포가 이렇게 형성되면은, 세포 안에 핵이 있는데, 이 핵 안에 DNA가 있는 거예요. DNA가 있고, 여기에 막 천여 종의 효소들이 있고, 또 여기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공장도 있고, 또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생명체가 우리 세포 속에, 한 세포 속에 한 1000마리 살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우리하고 다른 생명체입니다. 왜냐하면은 미토콘드리아는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 생명의 부호인 DNA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세포 하나 속에 한 1000마리씩 들어있어요. 간세포 중에는 한 2000마리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70조개라고 하면은 70조각이 1000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생명체와 우리 같이 사는데 협력관계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산소를 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전체의 세포가 우리 몸 전체하고 작용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징후가 읽어지면은 여기서 말한 RNA라고 하는 이 전령이 이 세포 전체적 상황으로 봐서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은 자기는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염색체는 이중 나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RNA 이게 하나예요.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이중 나선이 하나 되어 있는데 이제 가면은 무엇이 필요하면은 여기 전체적인 장에서 필요한 것을 알아가지고 이 이중 나선 가운데 이 부분을 쫙 열어줘요. 자쿠를 열어주면은 이거 하나잖아요. 하나니까 여기 자기하고 결합되는 쌍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은 무엇과만 결합되고 무엇은 무엇과만 딱 결합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열어준 데에서 자기하고 맞는 그걸 ACTG라고 그러는데 그 A는 뭐 T하고 C는 G하고만 이렇게 항상 결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AACCTG 순서가 몇 개씩 있느냐에 따라서 정보량이 달라지는 건데 이것이 이제 쫙 자꾸를 열어주면 이거 가운데 여기 ACTG라고 하는 부분을 열어줬다. 그러면 나도 ACTG라고 하는 이 부분만 여기다 딱 끼워 맞추는 거예요. 딱 끼워 맞추면은 이제 거기서 정보가 RNA한테 전달돼요. 전달돼가지고 일이 가가지고 이제 리보솜이라는 공장에 가서 단백질을 생산하게 만드는데 이 단백질을 생산하려면 또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효소, 이것은 전사 DNA라고 하고 있고 전령 DNA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RNA가 있는데 그 RNA가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천여 종의 효소 가운데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효소를 다 데리고 와가지고 공장에 와서 뭘 만드냐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색인데 우리가 말하는 색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아주 기막히게 다 전체를 자각하면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뭐냐면은 이 식이 명색하고 더해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윤회할 때 말할 때 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말해서 부모로부터 유전 정보를 물려받은 유전 정보만 해도 뭐가 됐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죠. 그런데 이 식이 또 여기다 보태지면 또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체가 이쪽 사람이 들어가고 이쪽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순간 이미 완벽하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정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정보, 그 다음에 우리가 식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기체하고 합쳐져 가지고 경험 영역이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앉아있으면 마치 과거에 어떤 것들이 영상처럼 나올 개연성이 있지만 꿈처럼 그러나 동일한 사람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식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든 관계없이 이 자체부터가 이미 부모하고 다른 정보 채널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부모한테는 나타나지 않는 병적 징후가 손자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이런 것이 결합될 때 예를 들면 ACTG라고 결합되면 일상적인 사람이 다 보통 형상이 되는데 갑자기 A라고 하는 것이 한 20개, 30개 막 연속되어 있다가 CTG 나오면은 이것이 다른 사람하고 확연히 다른 부분인데 이때 이 부분에 의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것이 우리가 일상의 보편적 내용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결합은 몸과 마음에 다른 특별한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 결합 내용이 부모한테는 없어요. 부모는 이것이 A가 한 5개쯤 있는데 딸이나 아들은 갑자기 A가 막 10개씩 20개씩 늘어나 버려요. 이런 식으로 부모하고 딸과 유전적 배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만 한쪽 나이는 이제 부모로 받으니까 그 그림은 같은데 그 가운데서 묘한 그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배열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딸과 아들과 손자하고 그 유전적 성향도 달라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됩니까? 이제 진짜 수정란이 돼서 이제 진행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정란이 되면은
이제 세포 하나예요. 수정란은 건 세포 하나거든요. 근데 이 세포인데 남성과 여성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여성은 태어나면서 이미 일생 동안에 400개 정도의 난자를 딱 몸 안에 갖고 나와요. 더 이상 생성되지 않아요. 여자는 딱 태어날 때 이미 모든 일생에 필요한 난자가 완전히 생성되어 있고, 남자는 매일 만들죠. 서로 다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수정란이 되는데, 이제 이 수정란이 두 쪽으로 분화되면서 단순히 물질이 분화되는 게 아니고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똑같이 갖춘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알 같은 것이 아주 이제 많이 진행되기 전에 아주 적은 머리카락이나 실과 같은 것도 정확하니 반으로 딱 자르면은 개구리가 2마리 나오는 거예요. 쌍둥이 개구리가 우리 어머 뱃속에서 쌍둥이 나오듯이 인위적으로 정말 개구리 알을 딱 그렇게 자르면은, 그래서 분화만 잘 시키면은 2마리의 개구리가 나와요. 정보가 딱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가 인조로 나눈다면 뭐가 됩니까? 다시 쌍둥이가 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런 것이 4배, 8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가다가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는, 요즘 늘 많이 들으니까 줄기세포라고 형성이 되는데,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세포로 이루어졌지만 이 간에 가면 간세포 기능만 하는 거예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정보는 발현되지 않고 간의 기능을 발현하는 세포의 공능만 나오는 거예요. 뇌세포가 되면 뇌세포의 공능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그 안에 정보가 있어도 발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통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식이요. 간세포 너는 감세포만 내고 다른 것은 내지 마라 하는 이런 것을 몸 전체의 작용 중에서 통각적으로 지휘해가지고 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게 식이다. 식 자기가 아는 정보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현상적인 그런 현생적인 그런 정보 혼합돼서 작용을 시켜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줄기세포가 되는데,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가 되느냐면은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능성 세포라고 해요. 모든 기관이 될 수 있는 세포라고 해서 전능성 세포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요즘 말하는 것이 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한 말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걸 다룰 때, 여기서 말하는 식이라든가 명색에 이런 수상행시나 이런 것까지 다룬 게 아니고, 순수하니 물리적 세그 실체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생명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거의 마치 이 조각가가 나무나 돌을 다루듯이 그런 생각으로 실제 이 수정란을 다룬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몸에 상처만 나도 이 상처가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큰 수술 같은 거 하면은 기혈이 안 통해버려요. 막혀가지고. 제가 이 배를 수술한 사람 했는데 오할이 안 통해요.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조금 감지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늘로 상처를 내거든요. 그럼 이 상처를 냈고 이제 줄기세포를 만들려면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난자의 이 핵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체세포 있었죠. 이 체세포에 떼어내서 46가지의 핵을 올라가서 이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어떤 과정이 들어있냐면, 이렇게 했을 때 아무 이상 없이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말 기술만 정비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니 기술을 해서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는 전혀 지금 그 결과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그렇게 수술만 해도 그런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이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렇게 작용하는데, 거기서 바늘로 딱 굴리는 것은 우리 보면 큰 수술한 거도 똑같고, 더구나 이 안의 것을 뽑아내서 이것을 냈었을 때 이 안의 것만 문제가 아니고 방금 이야기하는 핵만 문제가 아니라겠죠. 이 핵하고 DNA, RNA 여러 가지 얽혀져 가지고 그 가운데서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그런 통합적인 그 음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만 딱 빼갔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부조화가 발생할지를 또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까지 이제 잘 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배반포 단계 이것이 이제 약간 많이 분화되면 이제 배반포 단계라고 해서 그 세포가 많이 만들어진 단계를 하면서 이제 그 줄기세포로 커가는데 이 줄기세포 중에서 어떤 것이 어디로 커가게 하는 이런 지시자가 시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줄기세포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지금 키워진 줄기세포를 실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실험하는 방법은 이 줄기세포를 키워가지고 그 실험 방법이 암세포가 됐느냐 안 됐느냐거든요.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죽지 않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자기 복제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가 완성되면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는 이걸 띄워가지고 배양을 계속할 때 죽지 않고 계속 가게 만드니까 그 의미체계가 뭐하고 똑같냐면 암세포의 발행 과정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전 과정이나 그 이후에 어떤 것이 발생될 것인가 하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술적인 측면이 완벽된다 할지라도 지적인 내용이 갖춰지기까지는 앞으로 100년이 걸릴지 5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이 했다 할지라도 실제 이제 사람한테 이식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의 근원적인 특징 중에는 우리가 봤을 때 아픔이라든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또는 특히 이제 사회적 소수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이제 다른 어떤 데가 문제가 돼서 그걸 이런 걸 통해서 고치고 싶다고 하는데 가장 고치고 싶다는 가장 큰 원인은 실제 병에 있는 것보다는 병을 대하는 사회적 편견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 약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뀌어지면은 설사 그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요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전혀 사람들도 받지 못하고 마치 태어나서는 안 될 어떤 것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좀 덜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가장 큰 특징이 손자가 태어났는데 자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계속 아들한테 종용해가지고 이혼을 시켰는데 서류상으로서는 그 자폐하지만 아들이니까 뭔가 그 생육비를 좀 성장할 때까지 주겠다 해놓고는 일치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이가 사회적으로 그 명망 있는 요즘에는 이제 명망 상당히 뭐 그런 직업군 하면은 무엇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사람이 손자가 자폐증이 딱 되니까 아들을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일체 자기 친손자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편견이 실제 더 무엇이 문제냐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것이 해소되는 것보다도 그런 의식이 사회적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섰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대로운 자식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사회적 다른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내느냐면은 아 저희는 원래 문제 있는 애였는데 이런 걸 통해서 고쳐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우리가 아울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증도 물론 고치면 중요하지만 다시 이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을 고쳐가는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실제 여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 식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니 인체 내에서 이런 해로들이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세포 하나가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걸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많은 정보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작은 듯이 쫙 열어주고 거기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전달해가는 이런 매체인데 이것이 알 때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전 생장 과정의 총체적인 인식 태도가 나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포들. 그런데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미약한 거예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뭔 일어난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줄기세포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뭐 앞으로 뭐 100년, 200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너무 크게 생각할 것도 없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삶과 죽음과 병과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대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것이 커가면은 처음에 커갈 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어느 정도 과정까지는 모든 동물들의 모양을 다 가지고 커가요. 육입이, 즉 인간적으로 육입이 형성되지 않아요. 커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기 되면은 이제 우리가 머리도 눈도 이런 것이 다 이제 발생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까지 살아가니까 이제 세상이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애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가지려고 애착을 하고, 싫어하는 것은 안 가지려고 애착하는 거예요. 이 애 속에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치 속에는. 그래가지고 자기 미래의 생존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태어나고 계속 축구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이 무명의 잘못된 인식 내용을 제거하게 되면은 아까 말하는 사회적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삶을 잘못 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해체됐을 때 무명이 완벽히 해체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말하냐면은 정멸이라고 해요. 이 멸은 뭐가 살아있습니까? 여기서 똑같이 이제 아까 같으면 차이적으로 지적인 활동을 일으키되 이 질적인 활동에 매이지 않는다. 그것은 그런 인연 조건에서만 그렇게 발현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아주 작은 차이이기 때문에 다음 찰나에 또 같은 것이 일어나면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틀이 변화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같은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지, 그걸 동일하게 해서 어떤 기체가 그것을 알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 이해된 암과 그리고 정말 사건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무지가 다 해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다음 편에는 이제 사견인데 관사견fun이 되는데, 여기 이제 관 12인편이고 관사견fun이죠. 그것이 27번째 이제 사견인데, 방금 말하면, 자,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탐심이나 진심으로 흔들리는 조건이 있으면 그거는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사견이 발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인연 따라 잘 발생된지를 모르면 또한 무엇이 발생됐습니까? 사견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견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인 내용이 다 이제 무명이 사견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크게 만드는 사견을 5가지로 잡는다겠죠. 그래서 탐진치 만의 견할 때 견 중에 아견, 그 다음에 변견, 대금치견, 그 다음에 견치견, 그 다음에 사견. 그래서 이제 5가지가 되는데, 실제 이제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사견이 되는 거죠. 또 아견은 사견이 아니고 뭐 다른 것이 사견인 게 아니라, 이 다른 이와 같이 특별히 지칭할 수 있는 견해를 제한 다른 잘못된 모든 견해가 사견인데, 그 사견 중에서 아견, 변견, 개금치견, 견치견은 너무나 특별해가지고 또 이제 하나 더 항목을 세분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밖의 모든 견해들을 사견이라고 하는데, 사견의 가장 큰 특징은 인연법을 모르는 거예요. 연기법. 여기서 말하는 자성이 공안주를 모르는 인식활동은 전부 다 사견을 만들어내는데, 자성이 공안주를 모르니까 내가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제를 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하면, 이 몸을 실제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까지만 실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죽고 나면 끝이라고 말하든지 죽고 나면 영원하다고 말하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만일에 죽고 나고 끝이라고 하면은 앞서 말한 대로 탄견에 떨어지고, 죽으면서 동일하다 하면은 사견에 떨어지고, 동일하다 하다가 하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견에 떨어진 건데, 상견에 떨어진 건데, 앞서 말할 때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합쳐지면은 식이 동일한 양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앞서 말할 때 어떤 사건을 인식하는 인식의 결과물들이 모여서 식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있어가지고 뭘 아는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인식하는 인식 틀 그 자체가 식이요. 식. 그러니까 습관적 인식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무엇이 있어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식 그 자체가 그냥 모든 인식의 잔여 세력처럼 그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하고 부모로 맡은 명색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드디어 또 완벽하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일에 자아가 연속적으로 동일하려면 이 가운데 어떠한 것들의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떠한 것의 동일성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는 불교 식론을 배제하면 일상에 말할 때는 우리가 혈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혈통이 쭉 나와서 쫙 이때부터 여기까지가 동일한 혈통처럼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야말로 허구잖아요. 왜냐하면은 목의 혈통을 완벽하니 반받는 거예요. 물론 성을 결정하는데 약간의 차이에서 여성은 성염석체도 동일해요. 그런데 남성은 성염석체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그래서 성을 결정할 때 아버지의 염석체 중에서 이것이 가느냐, 이쪽 자크가 열려서 거리 가느냐, 이쪽 자크가 따라가냐에 따라서 성이 결정되는 확률이 많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한 가지 사건이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전체를 중에서 그전에는 부계가 모든 동일한 어떤 그 성을 전가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장 이 명색 자체가 방금 말한 대로 완벽한 새로운 정보체계로 재정립되는 거예요. 이게 목의 혈통의 반, 부계 혈통을 반을 완전히 딱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부계의 혈통을 반 받았기 때문에 완벽하니 단절이 아닌 거예요. 목의 혈통을 반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완전히 단절은 아니지만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완벽히 반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 지구 야리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막 우주식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잉태되는 순간에 함께 작용하고 있는 그런 지구적 우주적 운영 시스템과 더불어서 여기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있는 것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작용할 때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이 삶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보의 전달이 끊어지지 않는 거로 보면은 단멸이 아닌 거고,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상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다른데 묘하게도 그것이 상속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우리가 느낄 때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견이나 상견 자체가 사견이겠죠. 사견. 연속된다. 무엇이 연속됐냐? 동일한 것이 연속된다 하면 그것이 사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아까 46개의 체세포를 만들어서 인간이 됐다. 그러면 이 체세포 역할이 그냥 이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더불어 작용하는 환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할 때 쌍둥이를 완벽한 일란성 쌍둥이를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수정란이 됐을 때 이것이 이제 두 개 이렇게 분열될 때, 이것이 이제 분열만 되고 하나씩 커가지 않아야 되는데, 분열되면서 둘이 다시 마치 하나의 수정란인 것처럼 다시 커가면 일란성 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는 부모로부터 유전 정보가 완벽하니 똑같은 거죠. 그런데 태어나기 전부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 속에 있을 때
어떤 환경하고 저반에 따라서 새롭게 자기의 인식털, 즉 식의 인식털이 계속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인간으로 된다고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발현시킬 수 있는 식의 내용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전체로도 유사하고, 또 쌍둥이는 그 인간을 구성해내는 모양이 너무 똑같으니까 인식들도 비슷하지만 만들어진 순간부터 이 주변과 접해서, 즉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각, 가정에서 주는 어떤 환경, 그런 영향 자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염색체가 완벽히 동일해도 그 사람의 삶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더불어 사냐면 주변의 어울림과 더불어 산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뽑아낼 수 있지만 실제 그것만이 삶을 유지시켜가는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하다 가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지고,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도 이제 대를 달리하면서 부모를 결합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어떤 상태로 유전자를 자리바꿈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전에 옥수수 이야기했죠. 옥수수라고 하는 건 방금 말한 대로 옥수수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가 뭐 A, C, T, G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태어나면서 환경에 따라 가지고 살아오는 과정에 따라서 어미 옥수수로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이렇게 계속 간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때 당시까지 이것이 변화 오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요. 이건 전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 옥수수 연구하고 초파리 연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들이 스스로, 이건 ACTG라고 했는데 스스로 어떻게 바꿉니까? 환경에 따라서 ATGC라고 자기 유전 정보의 순서를 싹 바꿔버려요. 순서를 싹 바꾸면은 그 전 옥수수에는 검은 반점이 없었는데 새로 태어난 옥수수에는 검은 반점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식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식 내용만 있는 게 저장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났을 때 이 유전자 정보의 배열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조차도 영향을 계속 주면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상견이나 병견은 말할 것도 없고, 상견, 병견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견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연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개금치기는 전에 이야기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예를 들면 큰 바위 밑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불 했다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거기 가서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로 다르는 거예요. 거기 이제, 여기서는 그 힌두교 수행자들이 손 들고 있는 수행자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보면은 하루에 이제 24시간인데 12시부터 2시까지는 치제를 허락하지 않고 나머지 22시간을 다 치제를 허락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계속 들고 있어요. 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있어. 뭘 피냐면은 우리 마약류로 분류되는 그 풀 있죠, 풀. 머시풀 그거 있죠. 그걸 계속해서 씹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엄청난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걸 씹으면서 그 마약 효과로서 그걸 이겨내는데, 더군다나 또 희한한 것이 이걸 계속 들고 있으면 이제 통증이 심화되어 가는데 어느 순간 되면 통증이 뭘 만드냐면 의식을 마비시켜요. 그래가지고 묘한 같은 그런 쾌감 비슷한 거 형성된다고 그래요. 그걸 이제 따라서 해본 사람들 이야기가. 그건 오래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탈을 이룬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해탈한다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 개금치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견치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모든, 특히 이제 우리가 앉아서 있다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 자중을 결론 딱 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이제 자기 의견이 강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 의견을 발표하지 하고 있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분들 있고, 둘 다
어떤 것이 옳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밖으로 표출될 때 자기 의견이 강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모든 사실의 결론이나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뭐냐면 견치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견인데 근원적으로 사견은 연기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을 잘 모르게 되면 바로 뭐가 생기냐면 악견이나 편견이나 기금치견이나 견치견이나 사견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사견을 잘 관찰해 보면은 자기 모순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모순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간하게 만드냐면 연기법을 잘 간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